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토요일 밤인데 좀 늦은 밤이네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영상은 하나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또 며칠간 올리지 못했는데 한번 여러분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서 짤막하게 한번 전달하고 오늘 토요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자에 재미가 있다, 투자의 맛이 난다는 분도 있어요. 요즘 종목 선택 잘 해가지고 재미있는 수익 내고 있고, 어떤 분은 제대로 좀 못 해가지고 뭐 현타 온다, 지금 포모 온다, 지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을 미리 사지 못한 그런 아쉬움, 후회감 있죠. 껄무새, 미리 살 걸, 투자할 걸. 그런 껄무새들도 있고, 남의 주식을 보니까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주식이, 주가가. 내 거는 계속 꼬라박고 있거나 횡보하고 있으면은 진짜 환장하죠. 어떤 사람은 오죽했으면 우울증 온다는 분도 있어요. 우울증. 그만큼 투자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투자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뭐 제때제때 맞추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상당히 좋겠죠.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미래, 우리 다음 날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한 치 앞을 예측 못 하는 게 우리의 우리 인간 모습이잖아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이걸 다 맞추겠습니까? 주가를. 하지만 그래도 방향이나 큰 흐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좀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심플하게. 뭐 깊게 막 공부 많이 하고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뭐 지식은 많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투자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은퇴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심플하게 살아라. 어? 알겠습니까? 리브 심플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여튼 심플하게 하시면 됩니다. 살아가면 됩니다. 뭐든지 판단도 좀 심플하게 하자.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고. 젠스랑 CEO가 AI 다음으로 가장 큰 성장이 시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성장 시장이 될 거라고 주목한 것이 바로 뭐냐?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로봇 쪽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황 CEO가 25일에 그 엔비디아 연례 주총에서 엔비디아에는 여러 성장 기회가 있다. 그 중에 AI하고 로보틱스가 가장 크고, 이는 수조 달러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에게 로보틱스 부분의 비중이 크진 않는데, 이 AI 칩에 이어서 로보틱스 시장에서도 강자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거죠. 이 돌이켜보면은 지난해에도 황 CEO가 이 챗 GPT와 같은 전환점이 로보틱스에도 오고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편화될 거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꾸준히 이제 내놓았다는 거죠. 여기 엔비디아하고 뭐 테슬라 등 빅테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AI를 이을 다음 시장으로 로봇을 꼽고요. 이제 사업 확장에 나서다 보니까 이 관련 또 ETF가 국내외에서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기술과 산업 그리고 정책 모멘텀까지 맞물리다 보니 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증권사 분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AI하고 그리고 로봇의 진화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종착점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으로 보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과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이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로봇 산업은 범용성을 바탕으로 확장성과 성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도 과거보다 한 단계 더 다가왔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로봇 산업의 그 성장 단계를 계절로 표현하자면 아직 봄에 위치해 있다. 아직 봄이다. 이 산업용 로봇 시장이 수십조 원 규모라고 한다면 휴머노이드 시장의 규모는 수십경 원까지 커질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국내 로봇 산업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걸 주목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향하고 있는데 국내 로봇 전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규모나 실적 측면에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죠.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민간 협력체가 있어요.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이제 출범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 산업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로봇 부품부터 로봇 제조사, 로봇 수요 기업, AI 연구기관까지 참여를 해서 생태계 육성에 나서는 거죠. 이 자리에서도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서 투자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이제 미래 제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다 보니까 높은 성장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로봇과 휴머노이드 관련 ETF도 속속 등장을 합니다. 이 삼성자산운용 보니까 지난해 4월에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에 이어서 지난달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도 있네요. 그리고 미래에셋도 보니까 이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출시했고 KB자산운용과 하나자산운용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ETF를 유심히 이제 쳐다보는 거죠.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미국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과거에는 로봇 관련 ETF가 상장되더라도 로봇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과 또는 매출의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편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밸류 체인이 다양해지고 이 종목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기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미국 로봇주 관련해서 ETF는 민간 주도의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중국은 핵심 부품 기술력과 가격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해외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늦은 측면이 있다고 하죠. 단기적으로는 국내 로봇 관련 ETF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해외 종목으로 구성된 ETF가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성장 단계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는 초기에는 부품업체들의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성숙기로 갈수록 주도권을 갖는 그런 기업들이 옥석가리가 뚜렷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AI 다음은 로봇이 아닐까 한번 개인적으로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느 섹터를 공부를 하고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만쌤은 이제 반도체, AI, 그 다음에 로봇을 보고 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즐거운 토요일 밤 보내시고 좋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